저는 자기계발서나 부자들의 책 중에 베스트셀러 혹은 유명했던 책들은 거의 다 읽어본 것 같아요. 우리가 돈에 대해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돈에 대해 알지 않으면 돈으로 인해 앓게 되기 때문입니다. 돈 거리면 속물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돈이 없으면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건강, 사랑하는 가족 등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오늘은 돈에 대한 책뿐만 아니라 핵심 내용까지 짚어드릴 테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돈에 대한 생각을 바꿔보세요. 첫 번째 책은 부자가 꿈이지만 돈 공부는 처음입니다 라는 책인데요. 솔직히 기대 안 했던 책이에요. 표지가 조금 예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내용을 보고 나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정말 너무 알찬데?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책인데 내용이 이렇게 알찰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돈의 역사, 경제 상황에 따른 투자 시기 판단, 금리나 암호화폐 등등 전반적으로 경제에 대해 다루는 책이었어요. 금리나 정부 정책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지, 자산 시장의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루더라고요. 경제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이 어떤 책부터 읽어야 되냐, 뭐부터 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책과 경제신문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책은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란 지렛대 효과를 말하는데요.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를 하는 것도 레버리지이고, 내가 돈으로 어떠한 사람을 고용해서 내 시간을 아끼는 것도 레버리지입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건 주로 후자 내용이에요. 내가 돈을 써서 사람을 고용하는 건 말이죠. 이 책의 저자 롬무어는 영국에서 가장 빠르게 자수성가를 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사람이 과거로 시간을 되돌린다면 나는 사람부터 고용하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1% 부자들을 분석해보면 이 사람들 중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다 고용주가 돼서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죠. 즉 레버리지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안 하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누구를 고용해? 특히 직장인이신 분들은 내가 직장인이어서 고용을 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누구를 고용한단 말이야?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돈 주고 세차를 맡기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한다거나 혹은 특정 일을 어떠한 프리랜서에게 건 단위로 맡기는 것들, 이런 것들도 전부 레버리지에 속해요. 이 개념을 당장 적용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레버리지를 하는 게 막상 쉽지 않아요. 왜냐면 레버리지를 해야겠다 싶더라도 막상 내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게 행동이 잘 안 되는 거죠.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한 달에 일하는 시간이 200시간이고 한 달에 버는 돈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 시급은 5만 원이겠죠. 만약에 제가 어떠한 일을 하는데 그게 5만 원 미만으로 맡길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면은 그 일을 맡기고 저는 더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유튜브 영상 편집이 저에게 그랬어요. 제가 이 영상 편집을 하려면 약 4시간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4시간을 제 시급으로 환산하면 20만 원입니다. 근데 영상 편집을 만약에 누군가 20만 원 미만의 돈으로 해준다? 그러면 당연히 맡겨야 되죠. 근데 이 머릿속으로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이 쉽지 않아요. 왜냐면 내 주머니에서 당장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까운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안 맡기면 내 돈 10만 원, 20만 원 아낄 수 있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레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 사업가들은 과감히 맡깁니다. 최근에 어떤 사업가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직원이 15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했던 조언이 리치파카님 손해를 보더라도 고용을 해보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손해를 보는데 왜 고용을 해요? 근데 이렇게 사람을 써보고 고용주의 역할에서 있어보는 연습 자체가 부자로 나아가는 한 계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저에게 손해를 보더라도 고용을 해보세요 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모든 일을 다 내가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맡길 수 있는 것들은 위임하자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책은 부의 추월차선입니다. 이 책은 제 인생책 중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제 고정관념을 망치로 깨부셔준 책이기 때문이죠. 저는 예전에 부자 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잘리지 않고 살아남아서 퇴직할 때가 되면 부자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 책의 표지에 이런 말이 써있더라고요. 휠체어를 탄 백만장자는 부럽지 않다. 젊은 나이에 돈과 일에서 해방되어 인생을 즐겨라 라고 말이죠. 즉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높은 연봉을 받는 것, 그게 부의 지름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고 사업을 통해서 1년, 3년, 5년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이 책에서 전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처음 읽을 때 핵심 메시지가 조금 아이러니했어요. 왜냐면 돈을 쫓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부의 추월차선인데 돈을 쫓지 말라? 이게 무슨 내용이지 싶었는데 돈을 쫓지 말고 필요를 쫓으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의 필요를 쫓으면 돈이 따라온다는 말인데요. 이 책에서는 사람들의 필요를 쫓는 9가지 제언을 합니다. 이 9가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메모하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기분을 좋게 해주어라. 2. 문제를 해결해 주어라. 3. 교육을 해주어라. 4. 외모를 발전시켜라. 5. 안전을 제공하라. 6. 긍정적인 정서를 떠오르게 하라. 7. 기본적인 욕구부터 외설적인 욕구까지 충족시켜라. 8. 삶을 편하게 해주어라. 9. 꿈과 희망을 고취하라. 이 9가지 중 내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사업 아이템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인생책으로 꼽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책을 읽고 제 사고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돈은 아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단돈 1,000원, 단돈 10,000원이라도 아껴서 조금이라도 더 모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돈을 아끼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벌어들이는 것, 그리고 더 큰 돈을 벌어들이는 것에 집중하자라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후에 실제로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번째 책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입니다. 부자들이 입을 모아서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책이죠. 아마 이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이 더 적을 수도 있는데요. 이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제발 한번 꼭 읽어보시고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한 번 더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부채가 아닌 자산을 사라입니다. 부채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빠져나가는 돈 같은 것들이 해당되겠죠. 그러면 자산은 뭐냐? 반대로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들을 말합니다. 내가 집을 사고 임대를 줌으로써 나에게 들어오는 월세, 이런 것들도 해당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하나는 전자책인데요. 전자책을 판매함으로써 저에게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죠. 제가 다른 일들을 하는 그 순간에도 말이에요. 그리고 몇 개월 정도 뒤면 제 책이 나올 텐데 이 책을 통해서 들어오는 인세, 이런 것들도 해당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들, 주식, 배당주, 지적재산권 등등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내 주머니에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것을 바로 자산이라고 말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채를 사지 말고 자산을 사라고 말하고요. 여기서 더 빠르게 더 큰 부자가 되려면 자산을 통해서 버는 돈, 그 돈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자산에 투자하고 또다시 자산에 투자하고 하면서 자산을 쌓아가다 보면 내 주머니 속으로 들어오는 돈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할 책은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입니다. 이 책은 청울님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분의 책인데요. 어쩌면 이분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그런 귀인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그리고 이분의 책을 읽고 제가 독서와 새벽 기상, 이 습관을 장착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책에서 가장 와닿았던 메시지는 3년간 올인하면 50년을 편하게 살 수 있다 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2022년 3월부터 3년간 올인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한 9개월 정도 뒤면 3년이 되는데 경제적 자유까지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확실한 건 그 전 대비해서 제 몸값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새벽 기상을 하고 매일 부자들의 책을 읽고 저에게 적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삶이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은 다른 책들과 조금 다르게 부동산에 포커싱이 맞춰진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청울림님은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 안에는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가 담겨 있어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5번째 책을 읽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책 추천 유익하셨나요? 책도 책이지만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린 인사이트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독서와 행동을 통해서 부자로 나아가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제가 느꼈던 교훈 그리고 제가 했던 경험들을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공유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부자로 나아가실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요. 이 콘텐츠를 빠르게 챙겨보고 싶은 분들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책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